만들어 놓은 것도 지금 쌤이 오늘 수업했던 두 번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 저 논리적인 과정을 좀 잘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여기가 이것도 여기에 숫자가 아니라 식으로 왔긴 하지만 어차피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어떤 x에 대한 유의미한 해가 나오려면 여기가 얼마 이상 초과? 어떤 상황을 가질까? 이 x-4가 어떻다라는 가정을 깔고 들어가야 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걸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차피 이 부등식 해가 안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는 생각할 필요 자체가 없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가정 자체는 이렇게 되겠지. x-4가 0보다 커야 돼요 하면은 조금 곤란하고요. 여기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라는 가정을 깔고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지금 부호, 아까 문제랑 내가 일부러 다르게 만들어 본 거지. 얘는 부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정확하게 0이 돼도 여기가 딱 0이 되는 그 순간이 해로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첫 번째 가정. 얘를 가정한다면요. 여기가 0 이상이 되는 상황만 보겠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러면 진짜 값이 왔을 때처럼 절대값이 어떤 0 이상의 값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 때처럼 얘 부호 반대로 바꾼 거 마이너스 x 플러스 4 얘가 0 이하의 어떤 0이나 분수가 되겠죠. 100 이상이고요. 안쪽에 절대값 풀어서 2x 더하기 2고요. 얘가 안 바꾼 거 x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바꾼 거랑 안 바꾼 거 사이에 끼겨 있다 식으로 숫자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 때처럼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똑같이 풀어주면 되겠죠. 요거 하나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풀어주고 결국에는 우리가 또다시 3개의 부등식의 겹치는 부분을 구한다. 3개의 부등식의 겹치는 부분을 구한다. 첫 번째는 x가 4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x가 2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3분의 2 이상입니다. x가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x가 마이너스 6 이하다. x가 마이너스 6 이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따라서 얘랑 다 만족시키는 그런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없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6 이하이면서 3분의 2 요 두 개만 봐도 일단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당연히 더 없는 거죠. 얘는 없다라는 거고 애초에 얘를 만족시키는 x값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럼 왜 이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될까요? 한번 그래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이제 너희들이 그래프 그릴 줄도 아는 거니까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이 좌변 함수, 우변 함수 한번 그려볼게. 이거 절대값 취하는 거 그래프도 당연히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 그래프로도 한 번만 확인해 봅시다. 이거 공부하는 김에. 그러면 내가 얘를 이 왼쪽 좌변 함수를 얘를 뭐 fx라고 둘 거고 얘를 gx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개를 그려봅시다. 이 f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저 y는 2x 더하기 2, 즉 기울기가 1이고요. y축까지 한번 그려봅시다. 기울기가 2고요. 저기 x, y절편이 2이고 여기가 2 찍고 기울기가 2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여기를 1이고 여기를 2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내려가는데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 아래쪽 부분이 데칼코만 대로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V자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V자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 정도만 그려볼게요. 그래서 얘가 fx, 즉 요놈이 y는 fx는 절대값의 2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x-4, gx는 x-4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직선을 그려주면 마이너스 4니까 여기 2 찍었으니까 대충 이 정도를
마이너스 4라고 할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기울기 1이니까요.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죠. 얘가 gx x 마이너스 4. 따라서 우리 그림으로도 지금 이 V자가 이 직선보다 같거나 아래쪽에 위치하는 구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오른쪽으로 끝없이 간다고 하더라도 얘는 기울기가 이어서 훨씬 가파르게 증가할 거니까 점점 벌어질 거고, 또 이쪽으로 간다고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니까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만날 수도 없으니까 아래쪽에 위치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래프로도 다시 한번 해가 왜 안 나오는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식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의 관계로도 풀 수 있어야 되겠지.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잠깐 이제 좀 옮겨볼까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또 1차식, 절대값 1차식, 절대값 안쪽에 1차식이 있는 요 형태를 이 두 개 이상 포함된 식을 다뤄볼 거고, 이게 이제 필수제 2번에 물론 풀어왔지만 2번에 바로 2번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거기 좌변에 있는 게 절대값 1차식을 두 개 이상 포함한 식인 거고요. 이게 5보다 작거나 같다, 뭐 5랑 같다, 뭐 방정식을 풀라고 하건 부등식을 풀라고 하건 우리는 이 두 개 이상 포함한 1차식을 다룰 줄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절대값이 두 개 이상 들어가 버리면, 절대값 1차식이 두 개 이상 들어가 버리면 얘는 그래프로 푸는 게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물론 식으로도 풀 수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프의 도움을 받는 게 압도적으로 빠르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한번 적어볼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여기가 지금 절대값의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의 x 마이너스 2. 얘가 5 이하라는 걸 구하라고 했어요. 맞지? 잘 적은 거 맞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가 5 이하다. 이게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제 제로값을 따지면서 해보면 여기가 지금 제로값이 마이너스 1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제로값이 2인 거니까 얘는 제로값이 두 개가 나오면서 이 분석해야 되는 세상 자체가 몇 개가 되는 거야? 세 개가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우리가 수익선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제로값이 있고요, 여기 2라는 제로값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왼쪽식 오른쪽식 순서대로 얘기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세상에서 만약에 내가 분석을 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가 되는 상황을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반대로 기호를 바꿔서 튀어나오게 되겠죠. 반대로 바꿔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2보다 작은 그런 범위에서 분석을 한다면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반대로, 얘는 0 이상인 상황을 보겠다는 얘기고 얘는 여전히 음수인 상황을 보겠다는 얘기니까 얘는 그대로 나오고요, 얘는 뒤집혀서 반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이상인 상황을 생각해보면 여기에 뭐 선 같은 거 집어넣으면 다 양수가 되는 상황만 보겠다는 얘기니까 얘는 그대로를 보면서 결국에는 제로값이 두 개가 나오면 양상은 세 군데가 다 다르게 나온다. 세 개의 영역을 따로따로 분석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수적으로 식적으로 풀어나갈 거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두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1 이상 관습적으로 여기다 두고 붙이고 x가 2보다 작다면 세 번째 케이스 x가 2 이상이라면 해서 각각도 해를 구해 나가시고 절대값을 벗긴 다음에 부등식 풀어내시고 얘랑 연립해서 여기에 해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세 개의 해를 다 합쳐주면 그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절대값이 두 개만 들어가도, 절대값 1차식이 이렇게 두 개만 있어도 케이스 자체가 세 개가 되기 때문에 그럼 더 늘어나요. 절대값 1차식이 세 개가 돼버리면 케이스는 4개가 되겠죠. 제로값이 다 다르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식으로 푸는 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나는 그래서 뭐가 좋다 나쁘다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래프로 푸는 게 시간적으로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이제 어떻게 풀 거냐?
이 틀을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고, 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 가장 빠른 방법은 이거인 것 같아. 물론 가르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나한테 배우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지켜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정리를 해야 돼. 우리가 제로값이 작은 것부터. 제로값이 작은 식부터 정렬을 한다. 근데 지금 이 예시 가지고 보면 이따가 다른 문제 내가 예시로 만들어서 풀겠지만 얘는 이미 정렬이 돼 있는 거야. 제로값이 -1이고 제로값이 2인 거니까 작은 것부터 큰 거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적어놔야지 우리가 분석하기가 조금 더 쉬워진다는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는 이 제로값에서의 제로값 여기서 -1이란 2인 거죠. 값에서의 함수값을 체크를 먼저 해놓을 거예요. 함수값 구해놓기. 함수값을 구해놓기.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한번 이제 분석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가 긁는다. 5에서 왼 방향으로 긁어가며 그래프 분석. 이렇게 세 가지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방법을 그냥 말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거 하면서 이제 얘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 얘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당연히 절대값을 풀어나가는 그 식적인 방법은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시고 거기 풀이도 다 적혀 있는 거니까 그 방법대로. 이제는 내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 그래서 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정리를 할 건데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1짜리 그 다음에 2짜리 적혀 있으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 구해? 그 다음에 이 절대값 1차식을 2개 이상 포함하는 요식 자체를 내가 이제 fx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프 그릴 거니까 어떤 함수로 바라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이 뭐냐? f의 -1을 먼저 구해놓을 거야. 얘는 어차피 여기 연대게 하는 거니까 이쪽은 당연히 지워지는 거고,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절대값 -3이니까 얘가 3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괜찮지? 그 다음에 2도 구해놓을 거예요. 2는 여기를 연대게 한 거니까 이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여기 집어넣으면 절대값 3이니까 얘도 3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 제로값에서의 함수값을 다 구해놓고 이제는 그래프 분석을 끝마치면 됩니다. 이렇게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이 있고, 사실 뭐 축을 열심히 그릴 필요는 없어. 축 자체는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점만 그 좌우랑 계속하게 맞춰서 잘 찍어주면 되는데, 그리고 여기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1,3 찍어볼게요. 대충 이 정도 찍어봅시다. -1,3. 그 다음에 2,3 이 정도 찍어볼게요. 얘가 지금 2,3 여기를 무조건 지난다는 얘기인 거지. 그 다음에 -1,3 이렇게 찍어놓고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긁어가면서 난 분석을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분석을 이렇게 해나갈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이 방향대로 분석을 하면 내가 왜 이렇게 순서 잡았을까? 왜 제로값이 작은 것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썼을까라고 하면, 자 여기가 이제 -1, 2보다 큰 영역에서 여기서 내가 분석을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네들이 다 0 이상인 상황을 보겠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렇지? 2보다 큰 x값을 집어넣는다는 상황에서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아까 우리 수직선상에서 제로값 2개 놓고 경계 3개 놨던 것처럼, 우리가 3개 놨던 것처럼 그 중에 가장 오른쪽 영역에서 분석을 하면 그냥 얘랑 얘 절대값 그대로 벗겨지겠죠. 이 두 개를 그냥 그대로 합쳐준 게 가장 오른쪽, 즉 여기 경계선 두 개의 가장 오른쪽에 그려지는 그림의 이름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 그대로 더하면 여기 더하기만 좀 신경 쓰면 되겠죠. 그대로 빼고 더하라고 했으니까 2x-1이라는 직선이 여기 오른쪽 편, 가장 오른쪽 편에 그려진다는 얘기고, 대략적으로 들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2x-1 이렇게 함수
단수 식만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긁어가면서 분석할 건데 이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지금 그대로 빠지니까 2x-1이고 이제 이 왼쪽으로 마이너스 1 오른쪽으로 이 사이로 들어가 볼게. 그럼 내가 이 손바닥을 일부러 하는 게 아니야 지금. 긁으면서 내가 지나온 지점은 부호가 반대로 뒤집힌다는 얘기인 거지. 얘는 이제 이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으면 음수화되는 상황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긁고 지나가면서 얘는 부호가 뒤집히고 아직 긁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튀어나온다. 얘는 그대로 얘는 반대로 더해질 거니까 여기는 x 더하기 1에 마이너스 x 더하기 2 하면서 그냥 x가 지워지고 3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그건 구할 필요가 없었죠.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 두 개가 찍혀 있잖아.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1차식이랑 지지고 복구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1차야. 최대 1차. 맞지? 1차식을 더하거나 뺐을 때 아무리 잘 더해줘도 1차고요.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0차도 가능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이 두 개를 연결해주면 끝이라는 얘기야. 사실상 여기 가운데 영역은 분석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지나서 다 긁어내면 얘네들이 다 뒤집혀 나올 거니까 다 안 뒤집혔을 때에 정확하게 부호 반대겠죠. 그럼 기울기가 정확하게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 기울어진 정도가 데칼코마에 보여지겠지. 그리고 식도 그냥 저 식에 부호를 마이너스 붙여서 바꾼 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내가 세 가지 방향, 세 가지 범위 나눠가지고 각각 그렸지만 사실상 어떤 거였냐면 오른쪽 전부 다 그대로 뽑아냈을 때 하나 그려놓고 이 사이사이는 이미 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연결하면 끝나는 거고 맨 왼쪽은 얘에 정확하게 부 마이너스 붙인 게 그대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니까 약간 이렇게 뒤집어내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직선에 딸려있는 각각의 식을 잘 적어 놓을 거예요. 이 식이 이제 대수적으로 마지막 계산할 때 필요하니까 그때 적어 놓으셔야 된다. 여기 가운데 이 x축과 나라는 선은 그냥 3이라는 놈이겠죠. 3. y는 3이겠죠. y는 3. 3층에서 나라는 놈이다. 그리고 y는 2x-1인 거고요. 이 맨 왼쪽 거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다. 그러면 이제 5보다 작거나 같다. 얘도 마찬가지로 y는 5라는 5층에 나란하게 있는 그런 선인 거니까 여기가 지금 3층이야. 5층은 살짝 높은 데 있겠죠? 이 정도에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가 5층이에요. 그리고 y는 5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부등식이든 감정식이든 좌변함수와 우변함수의 관계로 분석할 수 있는 거니까 이 지금 하얀색 직선 3개로 이루어지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디귿자 돌린 거. 이 모양이 초록색 선보다 같거나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가 어디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구하세요가 저 부등식이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바이거니까요. 우리는 이렇게 저기 지금 요 값이랑 요 값을 보여주면 되겠구나.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제 너희들은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미 식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크게 할 만한 게 없어요. 여기 교점은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 맨 왼쪽의 교점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1하고 5가 만나는 지점인 거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요 직선과 초록색 얘랑 같아진 점이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5가 된다. 그럼 2x가 마이너스 4야. 얘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5가 되면서 같아지겠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 교점은 여기 이름을 적어놨죠. 그래서 얘를 적어놔야 되는 거긴 해. 계산을 해야 되니까 2x-1이 5랑 같다. 그럼 2x가 6이다. x는 3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 등호 있는 거 잘 보시고 등호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는 너희들이 스스로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빵꾸가 메꿔지는 거고 빵꾸가 메꿔지는 거고 정답은 마이너스 2 이상부터 3 이하 이게 있지. 이게 정답이 되겠죠. 천천히 설명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실전에서 그래프 요 순서대로 너희들이 분석하면 이 케이스 세 가지 나눠서 푸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연습하는 김에 절대값 3개짜리도 한 번만 더 해볼게. 내가 식을 만들어 볼게. 너희들이 이제 해보자. x-2
얘가 3 이하다. 뭐 이런 부등식을 풀어보라고 했어요. 여기 부등호가 있으면 부등식인 거고 등호가 있으면 방정식인 거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마찬가지로 얘를 통째로 그냥 fx라고 놓고 함수로 바라보고요. 그래프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순서, 항상 순서를 좀 지켜줍시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제로값이 작은 것부터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제로값이 2고요. 얘는 마이너스 3이고요. 얘는 1이니까 정렬이 지금 안 돼 있어. 따라서 나는 이 fx를 이렇게 다시 한번 쓰고 들어갈게. 얘를 먼저 써야 되겠죠? 절대값에 x 플러스 3. 그 다음 게 얘잖아? 이게 여기 달려있는 거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일부러 지금 복잡하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거, 얘를 맨 마지막에 절대값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써놓고 그러고 다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보겠다. 그러면 우리 그 다음에 뭐 하기로 했지? 제로값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놓을 거야. 그러니까 이 양상이 나눠지는 경계의 선이 세 군데가 나올 거고 그 세 군데에서 어떤 점을 지나치는지 세 개의 점을 찍어보자는 얘기인 거지. 따라서 우리 f-3부터 해볼게요. f-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은 얘를 0으로 만드는 거니까 잘 따라와봐. 항상 중요할 거예요. 마이너스 4의 절대값 3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5니까 얘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충분히 변할 수 있을 것이고 f에 1, 그 다음 제로값이 1인 거니까 1 구해보면 1은 여기 가운데 부분을 0으로 만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도 외교도 딱 맞춰가지고 적고 있는 거지. 1 집어넣으면 여기 날아가고 4고요 1이니까 얘 5가 되네. 그 다음에 f의 마지막 제곱값 제일 큰 거 2 집어넣으면 맨 오른쪽 거를 0되게 하면서 5 요거 1의 2배를 빼는 거니까 5-2에서 얘가 3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우리는 한번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너희들은 뭐 굳이 축을 그릴 필요가 사실은 없어. 나는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대충 요 정도에 찍어놓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찍어놓고요. 그 다음에 1,5, 1,5 이 정도에 찍어봅시다. 1,5 이 좌우 상하 관계만 대충 맞게끔 그리면 되는 거지. 우리가 뭐 길이를 엄밀하게 해가지고 잘 되고 그릴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2,3 대충 조금 오른쪽 조금 아래 이 정도에 찍어봅시다. 그러니까 2,3이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떤 의미야? 아까 그래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그래프를 결론적으로 그려놓고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절대값이라는 건 뭔가 양수 쪽도 그대로 가다가 음수가 되는 순간 양수로 뒤집어낸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래프에 이제 반영이 되면 절대값 하나당 한 번 꺾이는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디귿자 모양이 여기 가다가 이 2라는 데에서 어쨌든 꺾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꺾였으니까 두 번이 꺾인다라는 걸로 바라볼 수가 있겠지. 여기서도 절대값이 3개고 제로값이 3개니까 3번이 꺾일 건데 우리가 일단은 그 3번 꺾일 때 안쪽은 사실 분석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여기서 1로 어차피 최대 1차니까 직선으로밖에 그림이 표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도 무조건 직선으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이거 뭐 뒤집히고 반대로고 그대로고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제일 오른쪽도 하나만 따져주면 돼. 제일 오른쪽도. 이게 결국엔 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긁어왔는데 아직 여기라면 절대값이 다 그대로 벗겨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한번 계산해볼게요. 그대로 벗겨진다면 이 x 플러스 3 그대로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그대로 x 마이너스 2 이거를 한 번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2x에 빼기 2x니까 없어지고 3 더하기 2, 5에다가 2 빼니까 얘는 그냥 3이라는 값으로 나오는 값으로 끝났어요. 여기가 뭐라는 거야? 여기서 3은 그냥 일정하다는 거야. 그러면 맨 왼쪽은 3에 9, 5 반대 바꾼 거. 얘가 지금 y는 3인 거잖아. 이게 다 뒤집어서 빼면 다 그대로 뺀 거에 정확하게 반대 보일 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3으로 일정한 거예요.
몇이야? 3층.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얘는 마이너스 3입니다. 결국엔 얘랑 두 문제를 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맨 오른쪽 거 그리면 끝이란 얘기야. 이거 경계값, 이 제로값에서의 함수값 전부 찍어놓고 여기 찍어놓고 어차피 얘 뒤집고 그대로 얘 두 개 뒤집고 그대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최대 1차로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점 두 개. 우리 이런 거 배웠지? 점 두 개가 직선의 결정 요소다. 중학교 2학년 때 너희 1차 할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여기가 어차피 직선으로밖에 안 되는 거고 점 두 개 지나가는 거 찍혀 있잖아. 그럼 반드시 유일하게 하나의 직선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만 체크해놓으면 요것만 체크해놓으면 그냥 여기 부호 반대로 바꾼 게 맨 왼쪽 부분이 자동으로 완성이 될 거고 가운데 부분은 이런 점들 연결해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라는 얘기고 이게 3 이하인 거 3이 어디야? 아 내가 공교롭게 얘기 딱 3으로 찾았는데 바로 하잖아. 3으로 하면은 이게 3 이하니까 이게 계속 되는 거지. 뭐 할 수 있긴 한데 그냥 바로 바꿔봅시다. 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내가 지금 즉석에서 만든 거라서 우연히 지금 3층에 붙여버렸네요. 4로 하면 이게 5층이고요. 여기 3층인 거니까 4층에 뭐 요 정도의 선이 되겠죠. 요 정도. 여기가 y는 4가 되겠죠. 그래서 4보다 같거나 아래쪽에 있는 영역은 지금 요만큼 빼고 다네요. 요만큼 빼고 다네요. 주황색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그냥 계속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계속 될 거니까 다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빼고 다다. 얘 왼쪽이거나 얘 오른쪽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지.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정답을 내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좌표는 요 점이랑 요 점, 이 두 개만 보여주면 되겠고요. 여기에 되면은 x좌표를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근데 그래프는 이제 끝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뭐 때문에 사실 식을 구해야 되긴 하는 거지. 여기 이제 연립하려면 이 4층하고 요 놈하고의 연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직선의 이름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그래프는 쉽지만 그래프를 분석하고 만약에 엄밀하게 이 교점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식을 구해주고 자 여기 어떻게 구할까? 요 직선은 여기서부터 지금 하나만 뒤집은 상태이고 하나만 뒤집은 상태. 그럼 요거랑 요거는 요거 절대값 그냥 그대로 벗겨서 하시면 x에서 마이너스 2x 뺐으니까 마이너스 x고 3에서 2 더했으니까 플러스 5인 상황에서 마지막 것만 뒤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직선의 이름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7하고 4하고의 교점을 구해보면 2x가 3이다라고 나오니까요. 여기가 2분의 3이었구나. x가 뭐가 2분의 3이구나. 그러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왼쪽 직선 한 번 더 넘어갔을 때 요만큼의 직선의 이름을 구하면 요거 뒤집고 요거까지 뒤집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그대로고 자 요거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죠? 실수하지 말고 반대로 그대로 뒤집고 갈 거야. 그러면 x 더하기 3 그대로에다가 요거 뒤집은 거 여기에 플러스 바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x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요거 뒤집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얘는 결국에는 2x에다가 더하기 3이다. 요 이름이 2x 더하기 3이었어요. 그래서 요 놈하고 4하고 연립하시면 2x가 1이에요. x가 2분의 1이에요. 이 교점의 x가 2분의 1이라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정답으로 써야 되는 건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x가 2분의 1 이하이거나 x가 2분의 3 이상이다. 여기 빼고 다니까 얘 포함해서 왼쪽, 얘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요 하얀색 꼬불꼬불한 직선들이 초록색 직선보다 같거나 아래쪽에 위치하는 되겠지. 맞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 정도까지 연습하시면 충분할 것 같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모든 기출에 다 한 문제씩 들어있기 때문에 초보고 청량고고 무슨 고고 간에 크게 높은 면적으로 나오지 않겠지만 절대값을 2개 이상 포함한 어떤 1차 시대 형태의 강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보시고요. 시간이 몇 시지 혹시? 시간 있는 사람? 21분? 오케이. 확실히 한번만에 좀 진도가
빨리빨리 나갈 수가 있는 너희들 210분 한번 해가지고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갈게. 시간이 없어. 218페이지 갈 거야. 그리고 218페이지 2차 보도식 갈게요. 1차 따로 2차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공부하지 않길 바란다 얘들아. 부등식 파트니까 우리 가장 큰 개념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결국엔 2차 부등식도 2차식 그래프와 그래프의 관계로 볼 수 있고 아니면 대수적으로 이 2차 방정식을 푼다는 생각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잘 읽어보고 우리는 거기 3번, 4번도 잘 읽어보시고 우리 거기 뒤쪽에 이거 할게 없고 225만 다시 한번 227번이네. 227페이지. 227페이지부터만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앞에 부분은 워낙 기본적인 내용들밖에 안 적혀 있어서 그냥 시간 때우기밖에 안 됩니다. 잘 읽어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이제 문제풀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예점을 설명해주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을 다시 읽지 않을게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이다. 너희들 227페이지 동그라미 1번이 결국에는 어떤 해를 보고서 2차 부등식을 작성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결국에 이거잖아. 2차 방정식입니다. 방정식이랑 부등식은 한 끗 차이니까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두는 2차 방정식을 적어보면 우리 최고차 계수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A로 잡았을 때 x 벨타는 0이다. 뭐 이렇게 작성을 했던 것처럼 만약에 알파, 베타가 경계값으로 등장하는 부등식이 나왔어요.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으면 결국에는 내가 지금부터 작성할 어떤 2차식을 포함하는 부등식도 결국에는 그걸 방정식으로 바라봤을 때 해가 알파랑 베타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니까 이게 똑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분모가 어떤 분모로 바뀌냐 그것만 신경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A에 x-알파, x-베타가 될 거고요. 여기 0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등호의 방향만 잡아주면 되는데 부등호의 방향은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 달라진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최고차 개수가 양수였다면 여기 그림을 한번 보죠. 이렇게 양수였다면 여기가 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알파, 베타에 낑겨 있습니다라는 걸 묻고 싶으면 x축보다 아래쪽을 물어봐야 이런 대답이 나왔겠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작은 데를 구해보세요. 어떨 때 a가 0보다 크다.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상황이라면 0보다 작다고 해줘야 해가 이렇게 나왔을 거고 거꾸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런 건 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최고차 계수가 음수였다면 알파랑 베타 음수로 맞춰주고 싶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알파 초과 베타 미만의 해가 나오려면 질문 자체가 x축보다 2차식이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런 대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0보다 크다고 될 수도 있어. a가 0보다 작은 경우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지금 얘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얘랑 이렇게 링크 지어서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고차 너희들이 설정하고자 하는 최고차의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뀔 수가 있다. 똑같은 해이더라도 최고차의 개수랑 부등호의 방향은 서로 알맞게 짝지어져야 됩니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보편적으로 기억할 때는 양수인 상황, 항상 양수인 상황을 기준으로 두는 게 뭔가 생각하기에 편하다는 얘기인 거고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지.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일단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고 잡아주라는 방법이 적혀 있어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 우리 거기 밑에 이그제플이 있는데 1, x, 4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4가 나와 있어. 그러면 일단 그냥 최고차 계수가 양수다라고 생각하고 부등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를 보고서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가지고 거꾸로
식을 작성하듯이 얘는 x-1 최고차항계수 그냥 1이라고 설정을 해버려요. 1이라는 양수로 x-4를 인수로 갖는 식이 등장해야만 하는 거지. 그리고 0이 우변에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경계값에 1하고 4가 등장할 수가 있겠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낑겨 있으려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조금 기억합시다.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유치하지만 정규 수업 첫 번째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지. 이게 0보다 작다, 뭔가 힘이 약하니까 해도 뭔가에 낑겨있는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보면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낑겨있는 형태가 양수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x가 1보다 작거나 x가 4보다 큽니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경계값에 1하고 4가 등장했다는 건 무조건 최고차계수 양수 1로 설정해놨을 때 x-1, x-4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고 우변에 x축 0이 와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양쪽으로 뻗어나간다는 게 약간 힘이 좀 센 느낌이잖아. 그래서 0을 이겨먹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걸로 기억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항상 최고차항의 계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만약에 요구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최고차항 계수 그냥 h라고 적어볼게요. 만약에 문제에서 최고차항 계수를 -3으로 요구를 했어. 그런 식을 작성해야 돼. 그럼 -3을 어떻게 하면 돼요? 양변을 곱해주고 나오면 -3에 x-1, x-4 그리고 우변에는 -3 곱해봤자 0인 거고 음수를 곱했으니까 5의 그냥 바뀌고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얘도 밑에 것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얘도 만약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예를 들어 2였어. 그럼 2를 곱해서 그 형태를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우리가 음식의 연산 성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양수 곱했으니까 안 바뀔 거고요. 얘랑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음식이다. 얘랑도 마찬가지. 본질적으로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음식이다. 최고차항의 계수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냥 문제의 조건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항상 기억할 때 양수인 상황을 양수 중에도 대표적으로 1인 상황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낑겨 있으면 0보다 작고요.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해가 나오려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를 조금은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속도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이 밑에 항상 성립할 조건, 여기까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얘도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데 거기에 필기 아주 잘 돼 있겠지? 나는 사실 한마디로 이 개념은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생각해. 무조건 그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야. 항상 성립한다. 아니면 해가 없다. 뭐 이런 것들.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 그림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성립할 수밖에 없게끔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절대 성립할 수 없게끔 그림을 그리거나. 자, 해볼게. 우리가 항상 항상 x 이 두 가지 상황을 생각해보자. 만약에 주어져 있는 게 이렇대요. 써볼까? 여기 첫 번째 거 뭐 이렇게 써봅시다.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 이상이라는 부등식이 주어졌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제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만 나와있지만 나는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볼게. 항상 성립하지 않으려면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겠는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이 개념보다 조금 더 넓게끔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분석들 항상 어떻다라는 멘트들이 나오면 무조건 사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림으로 분석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난 이미 제목에다 따놨어. 너희들이 식으로 안 되면 그래프적인 생각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림은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프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프적인 생각. 왜 우리가 뭐 식 가지고 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어떤 시각적인 분석 없이 이것만을 보고서 뭔가 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2차식 포물선이 지금 A가 0이 아니라 전자의 2차 공식입니다. 2차 공식.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으려면 대략적으로 그럼 이렇게 돼야만 하겠죠. 대충 러프하게, 아주 러프하게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항상 위쪽에 있는 거냐. 근데 이제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만 신경 쓰면서 무조건 위쪽에 있으려면 이것도 되는데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등호가 들어간다는 걸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요거나 요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가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지면 항상 X축보다 위쪽에 있게끔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라면 무조건 끝없이 내려가는 것 때문에 언젠가는 X축보다 아래쪽 그림이 그려질 거니까 항상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만 하겠구나 라는 걸 체크하시면 그 다음 결론은 그냥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 정답은 대수적으로 식적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얘 가지고 우리가 이 A, B, C랑 엮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커야 되겠구나. 일단 아무리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X축이랑 만나거나 접하거나 안 만나거나니까 판별식이 0 이하여야 되겠구나. 여기서 내가 배워보고 주의하라는 얘기도 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상기를 좀 시켜봐. 뭘 주의하라고 했을까? 너희들 이차함수와 직선 X축과의 위치 관계를 따질 때 우리가 판별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접한다는 0이다. 이거는 잘해요. 근데 이 위쪽에 있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지. 이 위쪽이 아니라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지. 그게 아니라 이차함수와 X축이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다는 얘기인 거니까 서로 다른 두 허분이 나온다. 즉 실근이 없다여서 0보다 작다로 마셔야 된다. 그래서 위에 있다고 0보다 크고 아래에 있다고 0보다 작고가 아니라 만나냐 안 만나냐에만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적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실수, 주의 이렇게 해도 누군가는 실수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기에는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실수를 좀 주의하시고요.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 항상 안 된다. 항상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안 된다? 항상 안 된다. 그러면은 얘를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을 때 X축이 이렇게 있는데 항상 안 된다는 건 0 이상인 부분이 조금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도 없다. X축에 같거나 위쪽에 그려진 부분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니까 얘는 아예 뭐 반대 느낌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거 다음에 아니죠. 다음은 이것만 되는 거지. 그치? 봐봐. 얘랑 얘랑 지금 같이 볼 건데 여기는 접하는 것도 됐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접하는 상황을 그리면 안 돼요.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접하는 상황까지 허용을 해버리면 X축과 딱 같게 되는, 즉 값수로 얘기했을 때 0과 같은 지점이 한 군데가 생겨버리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항상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이러한 한 군데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접하는 상황도 안 되는 거죠. 상황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구나라고 하시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부호는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될 거고 위볼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은 안 만난다인 거니까 여기보다 작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내려갈 수가 있겠네요. 조건들을. 그래서 항상 됩니다. 항상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냥 같은 개념이고요. 분석하는 방법 자체도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문제의 이제 유형들은 뭐 이거 말고도 어떤 경우에만 성립하게끔 해주세요.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전부 다 하나의 키워드로 통일이 될 거예요. 그냥 그래프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 순간에서만 성립할 수밖에 없게끔 그림을 그리고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게끔 그림을 그리고 항상 안 되게끔 그림을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떤 대수적인 조건으로 연결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거 한마디로 끝이 나는 내용인 거예요. 여기 2번 잘 한번 보여보시고 거기에 이제 모든 경우들이 다 4가지가 나와 있고 밑에 그림도 다 달려 있으니까요. 너네들이 이제 스스로 복습할 때는 책 잘 등록해 보세요. 거기 다음 페이지 3번 요거까지 난 이미 다 얘기를 한 건데 2차 분원식이 이제
이제 해를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되겠죠. 얘는 항상이 아니라 그냥 갖기만 하면 된대. 그래서 얘도 첫 번째 거 하나만 하고 마치기. 여기까지가 하나의 개념이거든요. AX제곱 시간 몇 시? 미안해. 30분. 이거 빠르게 좀 해보고 마치기가 첫 번째 거만 똑같은 얘기니까 금방 끝나.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라는 게 해를 항상 간다는 게 아니라 해가 조금이라도 그냥 있기만 하면 된다. 이런 뉘앙스인 거지.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있기만 하는 상황은 좀 많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어떤 최고차원 계수, 항상 2차식을 봤을 때는 아불, 위불을 일단 어떻게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아불이라면 그러면 이 X축이 어디에 있든 간에 세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관계로 올 수도 있고, 접하는 상황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이차함수가 더 떠있는, 즉 X축이 더 아래에 있는 상황으로 그려질 수도 있겠으나, 이 이차함수와 X축이 어떠한 위치관계로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반드시 조금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죠. 끝없이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X축 높이가 어디에 있건 간에 반드시 이렇게 위에 그려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합니까? 일단 최고창의 개수의 부호가 0보다 크면 무조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이러면 무조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위볼이라고 해가 없을까요? 위볼도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다면 마찬가지로 위치관계는 딱 세 가지밖에 안 나오죠. 안 만난다,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 즉 총 6가지 경우를 생각해봤을 때 이 아브의 경우에 세 가지는 가능니까 최고창 개수가 0보다 크면 무조건 된다. 그 다음에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경우에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0보다 큰 게 조금이라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요만큼이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렇죠? 위에 있으면 X축이 위쪽에 있으면은 이 곡선이 위쪽에 있는 게 아예 없고요. 접할 때도 위쪽에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 등호가 지금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최고창의 개수가 0보다 작을 때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날 때는 해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바로 1번에 적혀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다 그림 얘도 똑같아요. 그냥 그래프 분석인데 얘는 좀 그래도 이런 느낌을 갖고 가면 좋겠죠.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얘는 항상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니까 뭔가 딱 특수한 상황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지. 근데 얘는 해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더 넓게 분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최고창 개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두 가지 케이스를 다 분석해주면 항상 한쪽은 무조건 될 거고 한쪽은 뭔가의 그 위치관계에 대한 조건이 추가가 돼야지만 된다. 이런 느낌입니다. 거기 1, 2, 3학번들이 이제 정답을 보시면 다 그런 식으로 되겠죠. 정답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 하나는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돼요. 두 번째 것도 A가 0보다 크면 무조건 돼요. 세 번째 것도 A가 0보다 작으면 일단 무조건 돼요. 네 번째 것도 A가 0보다 작으면 무조건 돼요. 근데 그 반대 부호일 때는 뭔가 판별식이 롯돼야지만 된다. 이건 추가적인 판별식과 관련된 조건이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그래프로 그리면서 하면 된다라고 강조하는데 속도야. 이제 결론은 속도야. 실전이니까 이걸 빨리 그리고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숙제는 톡방에다가 정리해서 올려줄게 얘들아.